자, 중2. 자, 선생님이 만들어준 문제집 요거 만들어준 문제집 볼게요. 문제집의 52페이지를 볼 거야. (52페이지부터) (65까지) 숙제가 되어 있지. 다 풀었지? 다 풀었지 문제? 어이? 52에서 65페이지까지인가가 지난주 숙제 아니었니? 어제 숙제가 아니라? 잠깐만. 스프링 교재 없어 지금? 어딨어? 어디다 놓고 왔어? 교재 없어 그러면? 오투 교재는 갖고 있어? 네. 그 오투 나가야겠네요. 이거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집 어디 있다고? 문제집 어딘지 모르겠어요. 야, 이씨. 문제집 어딘지 모르면 어떡해. 하여튼 오투는 있다고 했죠? 그 오투를 좀 봅시다. 이거 문제집 오늘 풀어야 되는데, 오늘 풀어야 저 뒷부분도 풀고, 오늘 전기 쪽만 할 거거든. 어차피 보강이라서 전기 쪽만 할 건데, 문제집에 뒷부분도 전기 문제가 또 붙어 있어. 그래서 그 뒷부분까지 같이 오늘 해야 되는데요. 자, 시험 대비 교재 봅시다. 시험 대비 교재. 잠깐. 미안해. 시험 대비가 이 앞부분에는 우리 다 풀었나? 자, 오투 교재 앞부분에 68페이지 봐봐. 68페이지. 68페이지는 다 풀고 채점이 아마 돼 있을 텐데 68, 69, 69페이지에 틀린 거 있니? 네. 몇 번 틀렸어? 7번, 9번, 11번. 7, 9, 11? 7번 봅시다. 틀린 거 먼저 훑고 지나가고요. 저 뒷부분, 그 시험 대비 교재 부분을 좀 풀어볼 거야. 자, 7번 문제, 오투 69페이지에 7번 봅시다. 그림은 저항 한 개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로에 연결된 전류계와 전압계 눈금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현된 저항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일단 저항을 구하려고 했더니 전류계 전압계가 연결되어 있대. 그럼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전압이 몇 볼트인지 먼저 좀 읽어봅시다. 자, 전류계를 한번 쳐다볼게요. 근데 전류계를 딱 봤더니 밑에 전선이 연결돼 있어. 밑에 이렇게 까맣고 빨간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데, 빨간 데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됐고, 500mA, 5A, 500mA와 5A에 500mA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전류계의 눈금 중에서 500mA 쪽의 눈금을 읽어야 돼. 자, 눈금을 보면 윗줄, 아랫줄 두 줄 있는데 윗줄을 읽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영주가 얘기해봐. 이거 지금 전류계에 나타난 눈금으로 보니까 몇 암페어니? 전류는? 200. 단위. 200mA.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류가 200m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자, 같은 방법으로 전압을 몇 볼트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전압도 보니까 5V, 15V. 자, 이제 전압의 눈금은 5V, 15V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V 쪽을 읽어야 됩니다. 자, 5V 쪽에 읽어보세요. 몇 볼트입니까? 지금 이 전압은? 2V. 2V. 이 문제에서 저항거라 그랬어. 저항거라고 했는데 전류와 전압을 알려줬단 말이야. V는 I, R이라는 오매 법칙이 있어.
따라서 저항 구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알면 저항은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R은 I분의 V지. 자, 공식 그냥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V는 2V니까 2 집어넣으면 될 테고, 자, I에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요? 분모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되지? 선생님이 다 알려줬잖아. 지금 전류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전류만. 전류 얼마를, 200. 아니, 자, 조심해야 돼.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자, 지금 전류의 단위가 밀리암페어로 주어졌어. 공식에는 다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암페어 또는 밀리볼트도 안 돼. 볼트, 그 다음에 옴. 이 세 가지 단위를 집어넣어야 돼. 따라서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꿔야 됩니다. 자, 200밀리암페어는 몇 암페어니? 0.2. 그렇지. 그래서 0.2가 들어가야 돼. 0.2분의 2입니다. 0.2분의 2. 답은 10 저항이죠? 옴. 자, 답이 4번이에요. 단위 조심하세요. 단위. 밀리암페어로 항상 이렇게 주거나 볼트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밀리볼트로 줬다면 이것도 볼트로 바꿔서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공식에는 무조건 암페어, 볼트, 옴 이런 단위만 씁니다. 단위 변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9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을 물어봤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항. 자, 전류, 밀리, 암페어. 여기도 전압, 볼트.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잖아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눈금 하나만 아무거나 봐봐. 여기에 아무거나 걸치는 거. 2에 40이라고 이렇게 써있네. 그 말은 2V에 40mA가 걸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저항 구하라 그랬잖아. 저항은 I분의 V란 말이야. 전류분의 전압이란 말이야. 그럼 전압은 2V니까 이건 알겠는데, 자, 전류가 문제죠. 전류 얼마를 써야 돼요? 암페어. 몇 암페어를 써야 돼요? 0.04.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0.04. 100 곱하면 4분의 200이네. 약분하면 50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이 5번입니다. 50옴. 자, 똑같은 문제예요. 완전히. 단위 갖고 노는 문제. 11번 봅시다. 맞지? 11번이지? 네. 자, 11번.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저항 가나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것도 뭐 잠깐 좀 그려야겠네요. 여기가 암페어 전류가 전압 분리 이렇게 나와 있고 빨간색 저항, 파란색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있고 2에 0.1, 0.2. 자, 이렇게 지나는 점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잠깐 봅시다. 자, 이제 이거는 밀리암페어 아니야. 그냥 암페어야. 이것도 그냥 볼트야. 따라서 그냥 숫자만 보면 됩니다. 저항 구하라고 했는데 저항은 I분의 V, 전류분의 전압, 전류분의 전압이야. 전류분의 전압. 그럼 요 점에서는 0.2분의 2란 말이야. 0.2분의 2는 얼마야? 15옴이야. 그래서 저항이 15옴짜리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0.1분의 2란 말이지. 0.1분의 2. 그래서 20옴짜리가 파란색의 저항입니다.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자, 보기 1번 볼게.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자, 기울기란 얘기가 나왔어. 자,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방향으로의 증가량이야. 근데 이제 X축, Y축이 잘 모르겠다면, 사실 이제 이건 2학년 1학기 때 함수 때 제대로 배우지, 기울기, 수학 시간에. X축이 가로축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로 증가량분의 Y축이 세로니까, 세로 증가량을 의미해.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로분의 세로란 말이야. 그러면 이 20옴이라는 저항이 가로분의 세로로 표현되냐고. 아니지. 저항이 좀 어떻게 표현됐어? 예분의 예잖아.
세로분의 가로로 표현되잖아. 세로분의 가로로 지금 얘네들은. 따라서 기울기는 저항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저항의 역수. 저항분의 1을 의미해. 저항의 역수. 저항의 역수가 되어야 세로분의 가로가 아니라 가로분의 세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 맞아요. 맞는 보기예요. 참고로 저항분의 1을 저항의 역수를 임피던스라고 그러는데 중학교 때는 안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안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빼고 이런 그래프에서 전류 전압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구나. 저항분의 1구나. 정도만 알아둬도 이 문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가의 저항은 15입니다. 가가 뭐니? 위에 게 가네. 15입니다. 맞네요. 2번 맞고 3번 가 나의 저항의 비가 1대2다. 3번 가 나의 저항의 비가 1대2 맞네요. 이것도 맞고 4번 가 나의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은 4번 자, 가 나가 같은 재질이라고 그랬어. 같은 재질이고 길이도 같대. 그러면 길이도 같은데 왜 저항이 얘가 2배야? 얘가 왜 저항이 작아? 가가 애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넓다는 거지. 길이가 같을 땐 얘가 넓다는 거야. 단면적이 몇 배 넓어? 2배 넓어요. 2배가 넓으니까 얘가 더 저항이 작아서 쉽게 전자가 흘러갈 수 있는 거지. 4번 다시 보면 단면적은 가가 더 크다? 오케이. 맞네요. 길이가 같다면 그렇게 되겠죠. 5번 가나의 단면적이 같다면 이제는 5번이 자 이제는 가나가 단면적이 같대. 그러니까 얘도 굵기가 이만하고 얘도 굵기가 똑같다면 얘가 저항이 25옴 얘의 2배인 거 보니 길이가 2배라는 뜻이지. 이렇게 길이가 2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5번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 가가 큰 게 아니라 나가 크죠. 5번은 틀렸으니 이게 답이네요. 자, 나머지는 다 할만한데 1번 보기는 조금 중요하니까 좀 잘 봐도 1번 보기. 자, 12번 문제는 맞았지? 넘어갈게요. 자, 70페이지 봅시다. 70페이지에서 틀린 거 몇 번이야? 70페이지 다 풀어봅시다. 70페이지랑 71페이지를 다 풀어봤어야 됐나? 맞지? 이거 2페이지 다 풀어봅시다. 자,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항 R과라고 해야 되지 않나? R과 15의 저항을 4볼트의 전지에 직렬 연결한 회로 전류에 200A 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것. 자, 이것도 그리고 자, 저항이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계산하라는 얘기겠지. 아이, 넘어가. 자, 우리 13번 문제는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렇게 A라고 밑에 이제 짝대기지 그어진 이런 기계가 이런 회로 안에 딱 박혀 있어. 이 A라고 쓴 게 이게 기계 이름이 뭐지? 전류계야, 전류계. 전지는 이거야. 이건 전류계. 그 다음에 V라고 딱 써 있는 거. 전압계야.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나타내는 간략한 기호다, 기호. 단위가 써 있는 거야. 암페어, 볼트. 볼트 밑에도 짝대기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짝대기는 사실 직류 전압계는 이렇게 생겼고 교류 전압계는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전류계가 하나 여기 딱 달려 있고 그 전류계에서 측정을 했더니 전류가 200mA래요. 이렇게 지금 200mA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대. 그리고 전압은 몇 볼트야? 4볼트짜리가. 여기 4볼트가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고. 자, 200mA인데 우리는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암페어 단위로 써야 돼. 그래서 200mA를 바꿔야죠. 몇 암페어? 0.2A로 이렇게 바꿔서 난 요거를 계산에 집어넣을 거야. 이 암페어 전류가 뭐냐면 개수 개념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도 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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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A 여기 몇 암페어?
자, 여기 저항 지나가는 게 몇 암페어일까? 자, 영주 대답해 보세요. 여기 쭉 0.2, 0.2, 0.2, 0.2, 0.2 여기 지나가는 게 몇 암페어? 0.2. 그렇지. 계속 말하지만 이 전류는 개수 개념이야. 그러니까 0.2. 그러니까 이게 200명이라고 생각해봐. 200명.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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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지나가는 것도 200명이지. 길이 없어, 길이. 그러니까 계속 200명. 자, 그래서 0.2A. 쭉 가다가, 자, 이제 10옴, 10옴 지나는 이 저항 지나는 거 몇 암페어야? 0.2. 아니, 0.1 왜? 0.2. 계속 말하는데 전류는 개수야, 개수. 개수가 왜 줄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200명, 200명. 요거로 치면, 예를 들어 이 숫자만 봐봐. 얘야, 얘.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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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지나가고, 여기도 200명 지나가고,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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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셀 길이 없어. 암페어가 다 똑같지. 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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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A.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뭐가 일정하다고 공부를 했지? 전류가 일정한 거야. 전류. 전류는 개수 개념이라고, 개수 개념. 야, 복습이 나자, 그러면. 영주야, 1A. 1A의 정의가 뭐야? 1A 정의. 1A가 어느 정도 양을 1A라고 그래?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625. 아니, 저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하가 흘러갈 때가 1A야. 외우라 그랬지? 그럼 이거 뭐야? 개야, 개. 요 정도 개수가 지나가야 1A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 전류는 개수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200개 지나가면 여기도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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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모든 점이 다 200개입니다. 모든 점이 다 0.2A예요. 자, 그렇게 알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요 저항에서 봅시다. 요 저항. 요 저항은 10옴에 0.2A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 저항이 있고 전류가 있어. 그럼 뭐가 계산될까? 전압이 계산되겠지. V는 IR이잖아. 그래서 전류와 저항을 알고 있으니 전압이 계산된다고.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끝이네. 두 개 곱하면 얼마야? 2V. 그래서 얘는 2V. 여기 2V 걸려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생각해보자. 4V 힘을 갖고 얘네들이 나왔어. 그럼 4V 힘을 가지고 여기서 2V를 썼대. 그 말은 여기에 몇 V 썼다는 얘기야? 2V. 그렇지. 여기도 2V 썼다는 얘기야. 그럼 2V 쓰면 0.2A, 2V. 0.2 똑같지? 그러면 저항도 똑같겠지 뭐. 아, 저항 10옴짜리였네, 이것도. 똑같은 저항이었네. 얘랑 똑같은 저항이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자, 기억번 봅시다. 두 저항에는 모두 200mA의 전류가 흐른다. 맞습니까? 네. 맞죠? 니은 저항 아래 크기는 10옴보다 작다. 맞습니까? 틀렸죠? 10옴입니다. 10옴보다 작은 게 아니라 10옴이야. 니은 틀렸고. 디귿번 두 저항에는 모두 2V의 전압이 걸린다. 맞지요? 2V 합하면 4V가 돼야 되니까. 리을번 저항을 하나 더 직렬로 연결하면 회로에 흘리는 전류의 세기가 200mA보다 작아진다. 만약에 저항을 내가 하나 더 직렬로 설치했대. 이렇게 설치했대. 자, 지금 여기다 달았다고 이상한 게 아니야. 길이 하나입니다. 저항이 한 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하면 200mA보다 전류가 떨어지냐 하는 거야. 전류가 떨어집니다. 자, 전지에선 일을 하라고 전자들을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저항이 두 개 버티고 있으니까 이 저항을 뚫고 갈 만큼 힘을 밀면서 애들을 막 내보내. 근데 그 힘은 변하지가 않아. 이 전지는 딱 4V짜리 전지이기 때문에. 이 전지가 6V로 늘어나거나 10V로 늘어나거나 막 그러진 않는단 말이지. 근데 전하가 흐르지 못하는 장애물을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이 전지가 밀어내는 힘은 똑같은데 장애물이 더 생겼으니 전자가 뚫고 나갈 힘이 더 세진 거야. 전자를 막는 힘이 더 세진 거야. 그러면
이 전지가 똑같은 힘으로 전자를 밀어내도 전자가 아까는 200개가 후루룩 나갔다면 이제 200개가 다 못 나가는 거야. 더 적은 개수의 전자가 나갑니다. 즉 전류가 떨어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전류가 내려가는 일이 발생을 해. 그 저항이 커지면.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답이에요. 자, 이 리을번 보기 같은 건 조금 잘 봐둬야 되는 보기다. 14번.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자, V는 IR이야. 이 회로 V는 IR은 여기서만 통하거나 여기서만 통한다고 봐도 되고, 이 전체 회로에서도 V는 IR은 통해. 그럼 봐봐. V는 안 변한단 말이야. 4V야, 4V. 이건 여전히 4V야. 계속 4V야. 안 변해. 저항 봐봐. 이 저항 두 개만 원래 있었는데 저항을 4개가 하나 더 달면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무조건 저항이 증가하지. 직렬 연결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증가를 해. 그러면 이 저항이 막 커져. 근데 2개 곱한 게 일정해야 돼. 4V 일정해야 돼. 그럼 전류는 어쩔 수밖에 없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얘는 막 커지고 얘는 막 작아져야 2개 곱한 게 일정하게 된단 말이야. 전류가 그래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번 보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고요. 자, 14번.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00ohm의 저항, 이것도 이제 병렬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거는 선생님도 그려볼게. 자, 전기회로 어렵지? 어려운데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만 하면 사실 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거 외울 게 뭐 있냐? 이거 하나밖에 더 있어? 무조건 이해를 푸는 거잖아. 완전 수학이랑 똑같단 말이야. 공식 하나 알려주고 문제마다 다 달라. 그래서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 여기도 100ohm이고 저항이 있고 됐죠? 자, 14번 문제 좀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00ohm의 저항을 병렬 연결한 전기회로를 해서 전류계 가는 0.6A, 나는 0.12A를 가리켰다. 지금은 기호에 이렇게 써놓은 게 이게 전류계라고요. 그래서 이 전류계 가와 나라고 되어 있는데 가 전류계와 나 전류계에 눈금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전류계니까 측정이 됐겠지. 측정을 해보았더니만 가에는 0.6A, 나에는 0.12A래. 아, 숫자도 조금 지저분하게 주어졌네요. 그럴 때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0.6A하고 0.12A야. 그러면 이 윗줄에는 몇 암페어가 흐를까? 암페어가 뭐냐면, 전류가 뭐냐면 개수 개념이란 말이야. 개수 개념. 여기서 0.6만큼이 왔어. 근데 길이 갈리잖아. 밑에 쪽에 0.12가 흘러. 0.6에서. 그럼 윗줄로는 몇이 흐르냐고. 0.6에서 0.12 빼면 얼마니? 0.48. 그렇지. 그래서 윗줄에는 0.48A가 흐르는 거야. 이 윗줄로는. 자, 색깔로 치면 이렇게. 요 윗줄 0.48A. 요 밑에 줄은 0.12A야. 다시 두 개가 합쳐지면 여기서는 0.6A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0.6이 왔다가 갈려서 다시 만나서 0.6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랫줄을 보면 저항과 전류가 써있네. 저항 100ohm 0.12A, 0.12, 0.1, 0.12A. 그러면 100ohm에 0.12A가 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항과 전류를 알고 있으면 뭐를 계산할 수 있어? 전압을 계산할 수 있어. 저항과 전류를 곱해 봅시다. 저항과 전류 곱하면 얼마 나와? 12. 그래서 여기는 12V가 걸려있는 아래 가닥입니다. 12V. 자, 그러면 이 윗줄 봅시다. 이 윗줄은 도대체 몇 볼트가 되어 있을까? 이제 윗줄을 보는 거야, 윗줄. 윗줄에는 여기는 몇 볼트가 걸려 있을까? 자, 그런데 저항을 좀 병렬로 연결했단 말이야. 저항을 병렬.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일정했어. 0.2, 0.2. 이건 직렬은 전류가 일정. 그럼 병렬은 뭐가 일정하지? 전파. 압이 일정해. 아랫줄이 12V라면 윗줄도 12V야. 됐죠? 그래서 윗줄 12V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요만큼을 봤더니 전류와 전압이 있네. 전류와 전압이 있으면 저항이 계산 가능하지. 전류와 전압이 있으면 전류와 전압이 있으면 저항이 계산 가능해. 어떻게 계산 가능하겠니? R은 I분의 V잖아. 전류가 얼마죠? 잠깐 미안해. 아이씨 여기 있지 쓴 거. 0.48A. 전류 0.48A 분의 전압 12. 요 계산하라는 얘기지. 100 곱하면 1200에 48 이렇게 나올 테고요. 12로 나눌까요? 그럼 100이고 4 이렇게 나오나? 10이니까 맞지? 그러면 100, 4분의 12, 25옴. 여기 25옴이네. 이렇게 위에 25옴. 됐죠?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R에 걸린 전압의 크기 물어봤죠? 여기서 끝났네. 전압 물어봤네요. 답이 12V. 이게 답이야. 3번. 자, 계속 몇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풀면서 이해하는 거야. 지금 당장 막 보면서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풀면서 이해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문제를 한 100문 정도 풀어봐. 100문제 정도 풀어보면은 알아서 이해가 되지. 15번 보자.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전구 A, B를 병렬로 연결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지 모양이 두 개 붙어 있는 건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는 뜻이야. 전지도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어. 자, 지금 이거 이제 전구를 나타내는 기호지. 자,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이게 이제 전구 기호야. 전구 A 전구 B 전구를 달아놨고 요게 스위치란 말이야. 스위치를 요게 닫은 거고 열은 거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닫으면 우리 지금 책의 그림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닫혀 있으면 전류가 통해. 그런데 이렇게 열어놓으면 전류가 안 통합니다. 이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밑에 줄은 안 통하고 위에 줄만 가는 거야. 모든 애들이 싹 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스위치를 열었을 때에 대한 설명. 닫았다가 지금처럼 열었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 거야. 자, 일단 닫았을 때 잠깐 봅시다. 닫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A짜리 애가 10V의 힘을 갖고 나갔다고 치자. 얘야. 그러면 이제 룰루룰루 와가지고 윗줄 아랫줄로 가야 되는데, 자, 이 전구가 똑같은 전구라고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전구란 뜻은 저항이 똑같다는 뜻이야. 이 전자들이 지나가면서 할 일의 양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윗줄 아랫줄로 가려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 전구나 이 전구나 똑같으니까 이걸 지나가는 난이도는 똑같으니까 이 10A의 애들이 그냥 5A 정확하게 이제 반반 갈려서 갈 거야. 그냥 어차피 길의 난이도가 똑같아서 뭐 윗길 아랫길 편한 길이 없단 말이야. 자, 10V 당연히 여기도 그냥 10V고 여기도 10V입니다. 왜? 병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하니까. 윗줄로 가는 애들도 10V만큼 힘을 갖고 얘가 가고 밑에 줄로 가는 애들도 10V만큼 힘을 갖고 얘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와서 다시 일을 하고선 저 10V인 애들이 아니 10A인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스위치를 열었어. 그런데 이제 밑에 길은 여기 이제 죽은 길이에요.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 지금 다시 10A 애들이 룰루룰루 왔어. 10V, 10A, 10V 애들이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이제 길을 더 이상 나눠서, 위에 아래로 나눠서 가지 않아. 왜냐면 밑에 길은 끊어져 있거든. 가는 길이 없어. 그럼 밑에 길로 아무도 안 갑니다. 다 윗줄로만 가요. 얘들이. 그래서 10A, 10V 애들이 다 윗줄만 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자, 스위치 열었을 때는 요 길만 통하는 거야. 요 길만. 아래줄로는 안 갑니다. 이거 다 안 가는 거예요. 다 안 가는 길이야. 자, 이게 열었을 때 상태야. 자, 보기 1번.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병렬 연결해서 전구가 하나로 줄었잖아.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가 넓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넓어졌다가 하나 없애면 길이 반으로 줄어든 셈이지. 길이 하나 없애면 반으로 줄어든 셈이야, 지나가는 길은. 그래서 이 단면적이 이렇게 넓었다가 단면적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면은 저항은 더 커지겠지.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저항이 더 커집니다. 1번 틀렸어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봅시다. 전체 전류는 세진다. 전체 전류를 물어봤는데, 자,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요거는 지우고, 예를 들어서 얘니까 요거는 더 헷갈려요. V는 IR을 보는 거야. 자, V는 IR을 이 전체 회로에서 보자. 왜냐면 문제에서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내가 스위치를 열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고 했지. 저항은. 아니, 미안해요. 저항이 커진다 그랬지. 가는 길이 좁아진 거라고. 저항이 커진다 그랬지. 그럼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돼? 아까 여기서 봤죠?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돼?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류가 세진다? 아, 틀렸어. 전류가 약해집니다. 3번. 전구 A의 밝기는 밝아진다. 자, 전구 A를 봅시다. 전구 A. 전구 A는 예를 들어서 여긴 저항이 변하지가 않아. 얘는 전구가 원래 있던 저항 그대로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저항, R자리 저항이 그대로 있었다고 칩시다. R자리인 저항. 자, 그럼 여기도 볼트가 몇 볼트가 있었을 거야. 그 몇 볼트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사실 전류는 막 변할 수가 있는데, 전압과 이 저항은, 이 전구가 갑자기 전구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전구가 그대로 자기 저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야. 그럼 결국 바뀔 거는 얘밖에 없는데, 전압이 안 바뀌고 전지가 안 바뀌니까 저항이 안 바뀌면 전류도 얘한테는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구도 밝기가 바뀔 일이 없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밝기는 밝아진다? 아니요. 안 밝아집니다. 왜 안 밝아지냐? 전구도 저항이 그대로고 전지도 전압이 그대로라서 그래. 자, 4번. 전구 A, B의 불이 모두 꺼진다? 아니요. B는 꺼지는데요. A는 켜져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전구 A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변함없다. 아까 얘기했지. 전압 변함 없습니다. 전압은 계속 이 전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저항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5번은 맞네요. 유지가 됩니다. 전압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어려운 문제고 3번 같은 거, 보기 3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잘 받아야겠네요. 자, 계속 이 회로를 분석을 좀 해야 돼. 길이 열리면 밑에는 안 가고 위쪽만 가는구나. 나온 전압이 그대로 위에만 작용되겠구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또 이제 한번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아까 10V 짜리 애들이 막 나오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가 5ohm이라고 해보자. 5ohm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 B가 길이 열리던 닫히던 별 짓이 일어날 텐데 일어날 때 10V가 바뀌냐고. 이 전지가 안 바뀌어. 이 전구가 5ohm짜리 전구가 바뀌냐고. 안 바뀌어. 그러면 10V 만약에 여기가 길이 살아 있었어도 위로도 10V 아래도 10V 여전히 10V 이렇게 길이 열려 있어도 10V 여전히 10V 아니 5ohm에 10V가 바뀌지가 않지. 그럼 전구의 밝기가 바뀔 일이 없지. 조건이 다 똑같은데. 그래서 보기 3번 같은 건 잘 받아야 되는 보기다. 쉬운 보기가 아니에요. 16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6옴, 12옴 병렬연결에 따라 설명도 옳은 것은 설명이니까 또 이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12V, 12옴, 6옴, 12옴, 6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회로 분석부터 좀 다 하고 문제를 보기를 볼게. 자, 12V, 12, 12, 12V, 12V, 12V. 자, 위쪽, 아래쪽 갈려갑니다, 애들이. 그럼 위쪽 몇 볼트? 12V. 아래쪽 몇 볼트? 12V. 아니, 이 힘은 위로 몇 마리가 가든 그 애들도 12V의 힘을 가지고 갈 테고, 아래로 몇 마리가 가든 얘도 12V의 힘을 갖고 갈 거야. 그러니까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같다. 자, 12V, 12V. 그러면 맨날 나오는 거잖아. 아, 여기서 V는 IR이니까 지금 전압과 저항을 알아. 그럼 전류가 계산이 돼. 전류는 어떻게? R분의 V로 계산돼. R분의 V로 계산돼. 12옴 12V, 12분의 12, 1A. 여긴 1A가 흘러가고요. 여기는 저항분의 전압, 6분의 12, 6분의 12, 2A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 1A, 여기 2A, 결국은 3A로 들어가겠지. 3A가 갈려갔다는 얘기야. 2, 1 이렇게 갈려갔다는 얘기야. 길이 나눠져서. 계속 말한다. 암페어는 개수 개념이야. 자, 이 상태입니다. 분석 다 끝났어요. 1번, 6옴인 저항에 12옴인 저항보다 작은 전압이 걸린다. 전압? 같은 전압 걸려요. 1번 틀렸고. 2번,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4V이다. 6옴에 걸리는 전압은 12V입니다. 틀렸고. 3번, 12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3A가 아니라 1A입니다. 틀렸고요. 4번, 6옴과 12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1대2다. 전류의 비가 2대1이네요. 6옴, 12옴은 2대1. 그래서 틀렸죠. 1대2가 아니라 2대1이네요. 5번, 이 회로에 저항을 추가하여 병렬을 연결하면 전체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저항을 추가해. 그것도 병렬을 추가한대. 이렇게 병렬로 추가해. 이렇게 추가를 하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넓어진 셈이야. 길이 넓어지면은 저항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반대 관계니까. 그래서 전류가 증가한다. 맞네요. 답이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V는 IR 이런 공식과 기초 상식, 제반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다. 1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A2를 연결한 후 같은 전압을 걸어주었다. A2에 밝기를 연결하고서.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은 기호로 쓸 거야. 이렇게 실물 그림으로 안 그리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아무 숫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임의로 어떤 숫자를 한번 도입해서 생각을 해볼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구가 다 똑같은 전구라 그랬고 전지도 다 똑같은 전지라고 했으니 이 전지는 아마 몇 볼트짜리 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볼트가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10볼트라고 해볼게. 얘 10볼트, 얘 10볼트짜리, 얘 10볼트짜리가 걸려있어. 자, 그러면 10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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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구에는 10볼트의 전압이 걸릴 겁니다. 자, 10볼트, 똑같은 전구야. 그럼 10볼트, 10볼트, 10볼트. 자, 여기와 여기에 전압이 걸릴 텐데, 이 전구와 이 전구의 전압이 몇 볼트씩 걸릴까? 5볼트씩 걸리겠지.
왜냐면 10만큼 힘을 나눠서 써야 되잖아. 똑같이 나눠서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5V, 5V 이렇게 걸릴 거야. 자, 10V의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이 개수는 위아래로 나눠서 가겠지만 위에도 10V, 아래도 10V의 전압이 이렇게 걸릴 겁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태야. 이 전구의 이름 있지 않았나? A, B, C, D, A, B, C, D, E 이렇게. 자, 이때 전구의 밝기는 사실 뭐에 비교되는 거냐면 전류와 저항으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야 사실 밝기가 나와. 근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 그냥 이거 사실 전류랑 저항을 다 구해서 곱하기만 해도 돼. 그런데 저항은 A, B, C, D, E 모든 전구가 저항은 다 똑같아. 그럼 밝기는 뭐에만 관계되냐면 결국 전류에만 관계가 돼 있을 거야. 전류에만. 자, 그러면 이게 전류만 잠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A짜리 전류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 10A의 전류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여기 몇 A가 걸려? 10A 걸리겠지.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겨. 10A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10A가 아니라 더 많은 전류가 나오기 시작해. 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이 정렬로 연결한 저항을 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회로는 10V짜리 전지가 감당하는 저항이 작아. 2회로보다 작아.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더 많이 나가. 몇 배 더 많이 나가면 사실 2배가 더 많이 나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A가 나갔다면 여기선 20A가 나가. 20A가 나가서 윗줄로 10A, 아랫줄로 10A, 또 10A, 10A 이렇게 걸립니다. 똑같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 어렵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물론 기본 뜻은 이거지만 자, 전압 안 변해. 근데 얘네는 변해. 이런 숫자들은 다 우리가 계산 가능하니까 저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에 키포인트를 좀 가져봅시다. 모든 전구에 저항이 다 똑같아. 그럼 전구 저항이 똑같다는 얘기를 그냥 전류가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 근데 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지. V는 I, R이야. 이게 전압이 똑같아. 전압이 똑같아. 저항이 다 똑같아. 저항이 똑같아. 아이고, 전류 똑같다고 보자고. 이게 두 개 똑같으면 전류도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럼 전류만 똑같다고 보면 자, 이 전구에는 10V 걸리고 이 전구에는 5V, 5V, 10V, 10V 걸려서 전구 밝기에 이 전류랑 왜 저항을 써놨냐? 전압이에요. 전압. 전구 밝기는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표현돼. 근데 저항이 일정하니까 자, 이 전압만 놓고 보자고. 그러면 A 전구는 10V 어떤 저항이 있겠지. A는 R이라는 저항이 있겠지. D란 전구도 R이라는 저항이 있고 E도 R이라는 저항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저항, 전압 다 똑같네. A, D, E는 밝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B나 C는 얘도 저항이 R, 얘도 저항이 R은 이렇게 똑같은데 전압이 반으로 줄었어. 따라서 B랑 C는 밝기는 같겠지만 얘네들보다는 어두울 겁니다. 반 정도 더, 그것도 딱. 그래서 이거 뭐죠?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굳이 중학교 2학년들은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 정도만 생각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밝기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봅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도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가정에서는 병렬 연결을 하죠. 자, 저항을 다 병렬 연결합니다. 여기서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싹 다 저항 역할을 해. 뭐 전등, 뭐 전기밥솥, 저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다 병렬 연결을 되는 거야. 따라서 그냥 그 제품 하나하나를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해도 나머지 제품들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문제 1번 봅시다. 보기 1번. 모든 전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자, 병렬 연결이면 뭐가 같다? 전압이
같지요. 그래서 병렬 연결은 1번 전압 일정 맞습니다. 전압이 맞다. 전압 일정하고요. 2번 모든 전기구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아니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류는 달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다. 전등 스위치, 냉장고 스위치 전혀 별개입니다. 전등 스위치를 열어도 냉장고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스위치를 열었다는 얘기는 껐다는 얘기야. 이게 열린 거야. 닫고 열고 이게 닫은 거고 이게 연 거야. 열면 전기가 안 통해서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즉 전등 스위치를 끄면 세탁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감소한다. 아유, 전압 변화 없다고요. 변화 없습니다. 5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텔레비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압 안 변하고요. 아니, 전등을 켰다 껐다 할 때마다 TV에 흐르는 전류가 막 변하면 텔레비전도 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막 그래야 되나? 텔레비전도 같이 꺼지고 켜지고 그러나? 아니잖아. 전혀 변화 없잖아. 따라서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도 일정하고요. 전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오는 거 1번, 5번이 답이에요. 자, 어려운 보기들이 중간중간 몇 개까지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보기들이 막 좀 있어. 그래서 그 어려운 보기는 반드시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아마 혼자 해결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쉬고 딱 4시에 시작을 할게요.